끝장 토론을 할 걸로 예상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예상보다 빠른 4시간 반 만에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혹시나 결과가 나왔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다만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끝장 토론을 하랬더니 추천위를 끝장낸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추천위원들이 마냥 시간을 보낸 건 아닙니다. 후보자들을 놓고 3차례에 걸쳐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건 5표였다고 하는데요.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는 게 맞느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 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는 더 이상 하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만 한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 겁니다. 10번 투표를 해도 결과는 같을 거란 이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같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보도로 보니까요, 회장님. 국민의힘 위원이 추천했던 후보조차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표를 안 준 경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뭐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네. 뭐 어떤 재벌의 사건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예. 한 위원이 다른 위원 야당 다른 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야당의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이 분발됐다는 이유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건 한마디로 후안무치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빼앗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았죠.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도 여권 쪽에 줄을 섰다고 본 듯합니다. 그런데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했더라.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분명 후보자들을 내놨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부적격이라는 건가요? 하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당 측이 추천을 해놓고 셀프 비토를 놓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론전은 여론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 개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SOS를 쳤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 능력은 갖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신용은 해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처 출범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이미 넉 달이나 넘긴 상황, 올해 안에는 출범할 수 있을까요?